자, 반갑습니다. 자, 숙제, 페이퍼 숙제 30문제에서 질문 받을게요. 2차 방정식에서 15번 10 29 요 정도? 네, 요 정도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앞번호부터 갈게요.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자, 숙제 10번 가볼게.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 플러스 10은 0이 중근을 가질 때, 자, 중근이니까 우리가 판별식 d가 얼마면 되는 거예요? 0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짝수로 가볼게. 그래서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5, 2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a가 될 수 있는 값이 5이거나 a가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가지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맨 가로 열고 a가 양의 실수라고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지우고 5라고만 픽스해 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 줄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2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더하기 3은 0의 근을 바르게 판별한 것을 고르겠습니다. 이거 문제를 안 읽고 풀었니 혹시? 이 정도가 질문이 나오면 조금 불편한데? 문제 안 읽고 푸는 것 같다. 왠지 질문 나온 학생.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15번 가보니까는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은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근데 나한테 궁금한 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5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5의 값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틀린 식이야. 오케이? 언제만 참이야? 근을 집어넣었을 때만 참이야.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겠지? 방정식은 참거짓이 왔다 갔다 거린다. 근데 근을 넣었을 때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헷갈리니까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틀린 식이야. 근데 언제만 참이야? 근을 집어넣었을 때만. 그럼 근을 집어넣어보자.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빼기 6은 0이네. 그래요? 근데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5만 필요하죠.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빼기 5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이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을 써도 상관이 없겠네. 같은 패턴으로 이 자리에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을 써도 상관이 없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개 한번 해볼까? 전개하면 얘가 이렇게 만나면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배경지식 가볼게. 자, 두 근의 합 얼마예요? 마이너스 a자리분의 b자리, 즉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고, 두 근의 곱 어떻게 써요? a자리분의 c자리, 즉 마이너스 6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6, 4, 24에다가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1로만 정리하면 되겠다. 괜찮아? 자, 요거 지금 유형 15번 있잖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요거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게 잘 나와. 그러니까 체크해 두면 한 문제 맞힌 거야. 자, 넘어가서 29번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29번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나 보자. 29번 다항함수 다항식 fx가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기억의 조건이 뭐냐면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3이 된다. 자, 니은의 조건이 뭐냐면 양수 A에 대해서 fx는 0의 한 근이 a 더하기 2 i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갈게요. 자, 첫 번째 힌트가 알려주는 게 뭐예요?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3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이게 나머지 정리니까. 괜찮아? 그래서 첫 번째 식 1 빼기 m 플러스 n은 13 마이너스 m 플러스 n은 착착 12 라는 첫 번째 식 하나를 등장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써 있으면 다항식이 뭐로 해석이 되는 거야? 등식이죠. 그쵸? 근데 문자가 있으니까 얘가 항등식으로 빠져나가, 방정식으로 빠져나가. 방정식으로 빠져나가겠지. 이렇게 써 있으면 식.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 등식은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 근데 얘는 뭐로 빠져나갔어? 방정식으로 빠져나간 거야. 그래요? 그럼 니은의 힌트가 주는 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인데 근이 a 더하기 2i라고 써 있는 거래. 근데 문제에서 m과 n이 실수다라고 써 있는 거 확인돼요? 써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요 맨 앞에도 1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실수 근 하나가 a 더하기 2i 그 나머지 근이 어떤 형태를 쓰고 있을 것 같아? 혈내근 형태를 쓰고 있을 것 같지? 그래서 a-2i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얼마야? 합 2의 2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m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 자, 곱 얼마야? 곱 a제곱 플러스 4 얘가 두 근의 곱이니까 얼마야? n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확인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m에다가 뭐 쓰면 돼? 마이너스 m에다가 2a 쓰면 되겠죠? 그래서 n에다가 뭐 쓰면 돼? a제곱 플러스 4 쓰면 되겠지. 10이라고 바뀝니까? 그래서 편하게 쓸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은 0이다. 4, 2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될 수 있는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양수라고 컨택이 돼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a 값을 2라고 놔야 되겠지. 괜찮아? 네. 그러면 최종 질문을 구해보자. 최종 질문은 m 더하기 n이죠. m이 얼마야? 마이너스 4. n이 얼마야? 8. 4라고 하는 최종값을 가질 수 있겠다. 아마 혈내라는 단어가 아직 어색해가지고 저게 잘 안 보일 수 있어. 의식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알겠지? 혈내 물어보는 거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교재, 숙제, 프린트 숙제는 해결이 됐고요. 지금 이 정도가 난이도가 5단계로 구성했을 때 중하 정도입니다. 중하.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죠. 학교 시험에서는 이 정도보다 좀 어렵게 나옵니다. 학교 시험은 중에서 중상 정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한두 개가 이제 상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 상을 맞추려고 투자를 하는 거야. 상을 맞추려고. 네. 자, 점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은 우리가 2차 함수 나갈 차례죠. 그래서
페이지 179쪽 가볼게요. 수학의 바이블 수학상 페이지 179쪽. 오늘은 함수인데 구성에 1차 얘기를 살짝 하고 2차로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구성이. 자,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어떤 관계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걸 우리가 함수 폼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 되면 미적분학을 배우게 될 건데 그때 가면은 형식을 조금 바꿔서 뭐 새로운 함수 형태를 배우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앞의 얘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하면 y는 어쩌고 라고 쓰는 폼을 기억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관계식이 1차식이 나오면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2차식이 나오면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뭐 띠디딩 해서 이걸 통칭해서 다항식이 등장하니까 다항함수가 되는 거고 요 뒤에 새로운 관계식이 나오면은 그 관계식에 따른 함수다. 뭐 지수함수가 될 수도 있고 로그함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삼각함수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함수가 정의 내려집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차는 기본적으로 직선이에요. 직선이기 때문에 개형이 딱 2개밖에 안 나와. 지형이. 증가하는 개형과 감소하는 개형. 그래서 증가하는 개형과 감소하는 개형 두 개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y는 mx 플러스 n으로 잡고 포인트를 x 앞에 있는 요 녀석 기울기에 포커스를 실어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식도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플러스면 증가계형을 그리면 되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마이너스면 감소계형을 그리면 되겠다. 괜찮죠? 그럼 여기서 요 기울기를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프 위에 점 하나를 갖다 놔요. 그 다음에 x를 무조건 플러스 방향으로 그어. 근데 그래프가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으면 증가계형이야. 오케이? 아무 데나 점 하나를 갖다 놔. 그 다음에 x를 무조건 플러스 방향으로 옮겨. 그래서 그래프가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으면 감소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직선 얘기는 이렇게 좀 할게.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니까 y는 2차식 하면은 일단 2차 함수에 형태가 총 3가지가 나와요. 형태가 총 기본, 표준, 일반. 다 중3 때 배웠던 거야. y는 a, x의 제곱으로 끝나면 이 녀석을 기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본의 특징은 꼭지점이 몇 컴마 몇? 0,0이라는 거야. 그리고 최고차항에 붙어있는 이 a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한 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개형이 그려집니다. 확인되죠? 네. 자, 표준형은 y는 a 가로 열고 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건 기본형을 꼭지점을 잡고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꼭지점 갖다 놓고 a가 양수면 거기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 a가 음수면 그 꼭지점에서 위로 볼록하게 그리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일반형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이거를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요? 중학교 3학년 때에는 포커싱을 표준형에 맞췄어. 그래가지고 일반형이 나오면 100에 99문제는 다 표준형으로 바꿔치기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게 구성을 해놨어. 근데 물론 그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 일반식을 방정식과 계속 크로싱을 시킵니다. 개념을. 그래서 방정식과 어떻게든 문제를 묶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뽑아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는 요 식 자체에 포커싱을 맞춰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차피 배울 건데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만 갖고 좀 비교를 해볼게. 하나는 함수고 하나는 방정식이죠. 위에 건 함수고 아래 건 방정식이야. 조금 더 큰 개념이 함수야. 함수는 뭐냐면은 질문이 y 값을 구하는 게 함수의 기본 테마야. 그러면 함수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은 얼마게? y 값이 궁금한 거야.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y는 얼마게? x에다가 13을 집어넣었을 때 y는 얼마게? 함수의 기본 테마는 y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건 높이의 개념입니다.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높낮이가 y 값이잖아. 오케이? 어차피 우리가 x축, y축을 뒤집어서 나만의 축으로 풀진 않을 거잖아. 그래요? 왼쪽, 오른쪽은 x에 대한 개념이고 위아래는 y에 대한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높이 개념이라고. 함수는 뭘 구하는 거라고? y 값을 구하는 거라고. 위아래 값이야. 그러면 방정식은 뭐냐면은 y 값을 0으로 붙잡아놔. 그럼 얼마를 집어넣어야 0이 나옵니까?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스페셜한 한 가지 케이스인 거지. 함수는 1 집어넣으면 4, 5 집어넣으면 7, 100 집어넣으면 13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잖아.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케이스. y가 0이 나오기 위해선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겠는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y가 0이려면 좌표 평면에서 어떤 선이 떠올라야 돼? x축이 떠올라야 됩니다. y가 0이다라는 개념은 x축을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으면 그 녀석은 방정식의 개념에서는 근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 정도만 알면은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우리 그래프 개형 같은 거는 중3 때 다 배우고 왔죠? 뭐 그거를 힘들어하진 않죠, 우리가.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 개형과 해석하는 능력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84쪽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184쪽. 자, 문제 번호 1번 가볼게. 자, 가로 1번. 꼭지점의 좌표값이 1,-1이고 y 절편이 3이다라고 써 있어. 자, 꼭지점을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무슨 형으로 가야 돼? 표준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괜찮아? 됐지? 자, 근데 y 절편의 정확한 좌표값은 얼마예요? 0,3이죠? y 절편이라고 하면 0,3이니까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a가 얼마? 4. 그래서 완벽한 함수식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중3 문제가 한번 나왔어. 자, 2번 가볼게. 자, 세점 마이너스 2,7 1, 마이너스 2 2,3 재미없다.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써볼게. 그럼 일반형이죠. 그럼 내가 모르는 문자가 총 몇 개가 등장을 해요? 3개가 등장을 해요. 그럼 식이 몇 개가 등장을 해요? 3개가 등장을 해요. 집어넣고 잘 돌려가지고 a랑 b랑 c의 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모르는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라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편하게 둘 중에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데 아무래도 요걸 잡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건 너무 계산이니까 뺄게. 자, 3번 가볼게요. 3번.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고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다. 자,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3이래.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그래프는 이거밖에 없겠죠?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요 포인트를 뭐로 해석하라 그랬지? 근으로 해석하라 그랬지. 방정식에서 근으로 해석하라 그랬지. 그럼 2차 방정식인데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래. 그럼 2차 방정식인데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는 근을 결정하는 데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인지 2인지 4인지 마이너스 7인지 확인을 아직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 하나 잡아주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함수니까 함수의 형태를 쓰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x절편의 함수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게 편해요. 그럼 요게 써져 있습니까? 그럼 요 a를 구하기 위해서 점 하나를 더 준 거죠. 맞아요? y절편의 정확한 좌표값은 0,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집어넣으면 성립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은 a 1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아? 그래서 이 성립하기 위한 a 값은 얼마?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만약에 이 생각을 안 하면 이것도 점이니까 이것처럼 해석하고 풀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는 x절편이라는 포인트를 주면은 우리가 함수지만 방정식에 포커싱 해가지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1번이니까 이제 중학교 한번 리뷰를 해본 것 같습니다. 자, 개념 1-3 시켜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2번 가볼게. 자, 2번에 별표 치고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요게 뭐 A 학교에서 무조건 매년 나온다는 아닌데 이거를 안양권으로 보잖아. 매년 나와. 출제 빈도가 높은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오른쪽 그림과 같대. 그림을 살짝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부호찾기 해볼게. 자, 여기서 개형이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항은 양수라는 게 파악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y절편이 얼마예요? 0이죠. 지금 여기 원점을 치고 들어갔죠. 맞습니까? 그러면 일반형에서 상수 c는 무조건 y절편을 대놓고 알려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c는 0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2차 함수는 특이한 선 하나를 가지고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르죠? 축, 대칭축. 2차 함수는 대칭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칭축은
꼭지점의 x값입니다. 꼭지점의 x값. 그래서 x는 1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 축은. 그럼 이 축을 어떻게 구하느냐?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a라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눈에 보자마자 구할 수 있어. 그럼 이 b를 꼭 이 축으로 해석을 해야 돼. 다른 걸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a랑 c는 보자마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 바로 해결이 되는데 이 b는 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a와의 관계성으로. 지금 축이 음수에 있어? 양수에 있어? 양수에 있죠?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란 소리야. 근데 지금 a가 양수지. 그럼 b가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b가 음수다를 요 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 근데 이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매번 달라져. 그래서 외우지 말고 이 축의 방정식으로 꼭 해석을 하라고. 아시겠죠? 자, 축의 방정식 어떻게 쓴다고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의 뜻은 꼭지점의 x 좌표값.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개형을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1번 a의 부호를 쓰세요. 양수라고 쓰면 되겠죠? 2번 b의 부호를 쓰세요. 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음수라는 걸 구했습니다. 3번 c의 좌표값 y절편이 0이기 때문에 0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지? 자, 그리고 4번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관계성을 봤을 때 x에 얼마를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1을 집어넣으라는 소리겠죠. a에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y지. 즉 그러면은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죠. 함수는 y값이라 그랬잖아. 0 집어넣었을 때의 y값,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의 y값, 1 집어넣었을 때의 y값. 이 y값이 0이라고 하는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어? 아래쪽에 있어? 아래쪽에 있죠. 0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란 얘기죠. 즉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란 얘기겠죠.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5번 가볼게. 5번이 4a 더하기 2b 더하기 c. 함수 관계식을 볼게. 이 관계식을 봤을 때 얘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x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2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x에 2를 집어넣으면 y가 4a 플러스 2b 플러스 c니까 4a 플러스 2b 플러스 c를 구하는 거나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 y라고 하는 높이를 체크하는 거나 똑같겠죠? 2를 집어넣으면 그 높이가 얼마에 붙잡혀 있어? 축에 붙잡혀 있지. 축은 높이가 얼마? 0이죠. 해결됩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을 0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은 0이다. 괜찮아? 자, 6번 같은 거. 6번 같은 게 함정이야. 여기는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왔네. a-b 플러스 c. 자, a-b 플러스 c. 관계성을 봤을 때 x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요 모양이 등장을 해? 마이너스 1.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가 a-b 플러스 c랑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다. 그럼 이 녀석을 플러스 값으로 해석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네. 어려워 안 어려워? 할만하지? 요 정도 선에서 학교 시험에서 나오면 우리가 꼭 맞춰야 되는 문제들. 이걸 틀리면 우리가 3등급을 바라볼 수가 없는 수준이 되겠죠. 좋아요. 자, 넘겨. 봐서 표현과 개념 두 문제 시켜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87쪽 표현하고 개념 두 문제를 풀어볼게요. 하는 게 돼요? 네. 자, 넘어가서 페이지 188쪽 별표 188쪽.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가 계속 많이 풀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은 이게 함수 문제인지 방정식 문제인지가 헷갈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계속 묶어서 내. 근데 개념은 되게 쉬워요. 개념은 뭐냐면 함수는 y를 물어보는 거야. x에 얼마를 넣었을 때 y를 물어보는데 이 x축과 무슨 얘기를 꾸며낸다. 그럼 다 이거를 방정식으로 돌려서 해석하면 돼. 왜? 함수에서 x축이라는 건 y를 얼마로 붙잡아 놓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0으로 붙잡아 놓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럼 함수의 관계식이 방정식의 관계식으로 바뀌어버려. 오케이? 지난 시간에도 살짝 설명했듯이 얘가 함수야. 얘가 x축이죠. x축은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라고 해석하는 건 똑같아. 그럼 만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 2차식이 y가 0이 되는 x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실근이 없겠구나. 그럼 d가 0보다 작다로 빼내는 거야. 똑같은 얘기로 어떤 함수 fx가 2x제곱 블라블라야. 아래로 몰록하다는 얘기야. 이 녀석이 항상 0보다 크대. 여기서 말하는 0이라는 건 x축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즉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0으로 쓰이는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 그림이 그려지면 풀이가 뭐로 빠져나가야 돼? d가 0보다 작다라고 빠져나가야 된다. 알겠어요? 이렇게 묶이는 거야. 즉 문제 타이틀이 2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성이야. 즉 2차 함수가 x축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파트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가장 심플한 건 몇 개에서 만나냐. 가장 심플한 거. 그럼 대부분의 풀이가 판별식으로 나갑니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d가 0보다 크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면 d가 0이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d가 음수다로 빼내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진화가 되면은 한 7단원에서 다시 배우는데 이게 근의 분리라고 하거든. 근데 두 개가 있긴 있는데 그 두 개가 1과 3 사이에 있대. 조금 더 진화된 거죠.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 x축과 두 개에서 만난다가 끝이야. 근데 조금 더 이걸 복잡하게 만들면 두 개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이 1과 7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바운더리를 좁혀나가지. 그럼 그거에 대해 푸는 또 풀이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188쪽에서 배우는 거는 축가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축가의 교점. 그래서 두 개면 d가 양수, 하나면 d가 0, 없으면 d가 음수.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림을 빨리 그리면 이렇게 쓰면 d가 양수고, 이렇게 쓰면 d가 0이고, 이렇게 쓰면 d가 음수고. 리버스 되는 파트너들도 다 존재할 수 있겠죠. 그거는 개형으로 보는 거니까. 어쨌든 두 점에서 만나면 d가 양수. 똑같은 거야. 그러면 한 장만 더 넘겨봐. 한 장만 더 넘기면은 2차 함수랑 y는 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랑 y는 x 플러스 4. 이번에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를 물어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머릿속에 집어넣고 거의 강박관념처럼 풀 거야. 그래프가 두 개죠. 함수가 두 개죠. 근데 문제에서 교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1번 함수와 2번 함수의 교점 얘기를 해. 그게 내가 그림을 못 그려도 상관이 없어.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교점 얘기를 해. 이 교점이라는 건 얘를 의미하는 거지. 얘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요? 근데 함수는 뭐에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y라고 하는 높이에 포커싱을 맞추라 그랬지. 근데 이 점에서만큼은
1번 함수의 높이나 2번 함수의 높이는 어때? 같아. 그럼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떤 두 함수의 교점 얘기를 물어보면 높이가 같다야. 그게 첫 번째 풀이가 돼야 돼. 오케이? 근데 높이가 같으니까 근데 y는 y라고 쓰면 의미가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y에 해당되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와 요 y에 해당되는 x 플러스 4라고 쓰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놔. 그러면은 이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래요? 그 다음에 얘를 풀어야 되겠죠? 그럼 넘겨. 얘를 넘기는 순간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6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 형태가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해석을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0으로 맞춘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 그래서 요 관계식이 y는 x제곱 플러스 3x 빼기 16처럼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쨌든 풀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7이라는 숫자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과 이 7이 의미하는 게 정확히 뭐냐면 이 교점의 x값이야. 이 교점의 x값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이 교점의 x값이 7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분의 문제에서는 교점을 AB라고 하고 AB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어설프게 배우면 이렇게 온 다음에 이게 A고 이게 B니까 마이너스 1에서 7까지의 거리니까 8이겠네. 아니죠. 이건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왜곡시킨 거지. 포인트만 구하고 싶어서. 이게 원래는 이런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A의 좌표값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지. A의 좌표값은 마이너스 1,3에 해당되는 거고 뭐 얘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B의 좌표값은 7,11 이렇게 놓는 거지.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버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요 파트에서는 요거까지야. 근데 별거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수학 상만 배우는 게 아니라 수학 하도 배울 거고 수학 원도 배울 거고 투도 배울 거고 미적도 배울 거야.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기하도 배우겠죠. 어쨌든 그때 함수가 나오는데 교점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럼 무조건 어떻게 푼다고? 같다라고 놓을 거라고. 알겠죠? 근데 y는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 파트너가 되는 걸로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 거다. 알겠습니까? 이건 거의 강박관념처럼 생각하면 돼요. 교점은 같다로 풀겠다. 이게 같이 수업을 하면 이렇게 5분 정도만 떠들어도 다 알아들어.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혼자 이쪽 파트를 노베이스로 공부를 하잖아. 그럼 이거 읽다가 이해 못하고 포기해. 별거 아닌데. 자, 넘어가 보자. 자, 3번 가볼게요. 자, 문제번호 3번 가보겠습니다. 2차 함수 y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k가 x축과의 위치. x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방정식으로 개념한다 그랬죠. 그래서 d를 한번 구해볼게. 근데 여기 b자리가 4죠. 그건 짝수이죠. 그래서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양수 0 음수에 따라서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d가 2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2점. 판별식 d가 2면 1점. 그리고 판별식 d가 2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 3번 해보자. 개념 3번. X축과 만난다라는 거는 판별식으로 접근하겠다 라는 얘기니까. 자, 됐습니까? 나왔어요? 네. 빨리빨리 하자. 네.
지금이야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내용이 많이 겹쳐 있어가지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 만났냐 안 만났냐를 물어보는 거겠죠. 만난다 안 만난다가 교점 얘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기본 폼이 뭐예요? 같다야. 기본 폼이 같다.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k라고 놓는 거겠지.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이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즉 이 녀석에서의 짝수 D를 물어볼게요.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2 더하기 K가 양수면 즉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와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2면 이게 뭐냐면 아래로 볼록한 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다. 한 점에서 만났다를 다른 표현으로 접했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아래로 볼록한 직선이 직선과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네. 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빨리 넘어가서 개념 하나 시켜보고 빠지겠습니다. 4-3번. 눈물이 뚝뚝인데. 자, 빠르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개념 한번 해볼게. 자, 2차 함수 y가 x의 제곱 플러스 a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bx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접한데, 접했다라는 얘기는 몇 점에서 만났다고 생각해도 돼요? 한 점에서 만났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폴이 x제곱 플러스 ax가 bx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라 놓고 한쪽으로 넘겨야 되겠지. 넘기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x 빼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다라고 놓겠지. 근데 이게 한 점이어야 되니까 D가 0이면 되겠네.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D만 구하면 되겠지. D는 B자리의 제곱 마이너스 4, A자리, C자리죠. 근데 C자리에 얼마 써 있어? C자리에 얼마 써 있어? C자리에 얼마 써 있어? 마이너스 B 빼기 2의 전체 제곱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B 빼기 2의 제곱 0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착착 이렇게 바뀌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더하기 4 가로 열고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0 이렇게 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네, 좋아요. 자, 이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 최종 질문이 a 더하기 b를 구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네.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 착착착착 플러스 4 b의 제곱 마이너스 4, 4, 16 b 플러스 4, 4, 16은 0. 자, 복잡해 보입니까? 우리 1단원에서 배웠죠? 1단원에서 복잡한 형태의 다항식 어떻게 인수분해하여?
차수가 낮은 걸 컨택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겠다. 기억납니까? 근데 얘는 A도 2차고 B도 어쨌든 2차죠. 그렇기 때문에 A를 컨택하나 B를 컨택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땐 대부분 A, B, C 순서대로 컨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A로 컨택을 할게. 그럼 얘를 A의 포커싱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돼. A의 포커싱을 맞춰서.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BA 플러스 5B의 제곱 마이너스 16B 플러스 16은 0이다. 라고 써질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써 있으면 잠깐만. 4, 4, 16 4, 5, 4 플러스가 되네. 요렇게 두 개가 A 빼기 B의 제곱이고 요렇게가 괜히 정리했네. 요렇게가 4로 묶어 괜히 정리했네. 4 빼기 2의 제곱이 0이네. 미안해. 괜히 정리했네. 자, 우리가 어떤 수의 제곱과 어떤 수의 제곱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0밖에 없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더하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더했더니 0이 되려면 0 더하기 0밖에 안 되겠지. 이걸 얘기하려고 너무 풀어서 내겠네. 쉬운 거였는데. 그럼 A는 B여야 되겠지. B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되겠죠. 그래서 A도 2, B도 2. 그래서 합은 4라고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머릿속에 하나 기억해내야 돼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걸 위배하면 실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위배하면 허수겠죠. 그래서 허수의 제곱은 허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순허수는 음수고. 자, 넘어가서 5번 가볼게. 5번에 별표 치고요. 이 5번 문제에 숫자를 조금 지저분하게 쓰면 그게 시험 문제가 돼. 똑같아. 봐봐. 함수 fx가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써 있죠. 여기서 이 마이너스 1과 3은 뭘 알려주는 숫자야? 방정식의 관점에서 근을 알려주는 숫자죠. 맞습니까? F라고 하는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1과 3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 질문은 F의 x 더하기 1은 0의 근을 모두 조사하세요. 이 뜻이야. 자, 볼게요. 어쨌든 지금 방정식으로 물어봤죠. 그래요? 근데 방정식으로 보면 얘도 잠깐 방정식으로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 그래요? 그럼 F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게 참이야? F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지. 또 얼마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오케이. 이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오케이. 됐습니까? 자, 해봐. 우리 질문으로 바꿀게. 우리 질문은 F에 x 더하기 1이 써 있어. 그래요? 어쨌든 똑같은 F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참이야? 마이너스 1. 그럼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면 오케이네. 이해돼? 그리고 x 플러스 1이 3이면 오케이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라고. 괜찮아? 그래서 x의 합을 구하십시오라는 질문이잖아. x라고 하는 근의 합을 구하십시오. 얼마? 0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 책에 있는 풀이대로 방정식 구하고 거기다가 일일이 풀고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이러면 관계식 조금만 지저분해지면은 이렇게 못 풀어. 그래서 아예 원론적으로 들어가. 어쨌든 저쨌든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잖아. 괜찮아?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가 또 한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표현하고 개념 두 개 풀고 잠깐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렵지? 자, 가보자. 5-2번부터 같이 해볼게. 5-2번 가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8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의 그래프가 두 점 A, B에서 만납니다. A의 x좌표 값이 3이라고 할 때 B의 x좌표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고 이렇게 그려졌고 요 점을 A, B, 3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를 뭐 대놓고 보이는 숫자니까 체크 한번 해봤어. 자, 지금 힌트가 뭐에 포커싱을 줬어요? 교점. 힌트 그리고 문제를 뭐로 풀래? 교점의 어떤 x값을 풀래. 그럼 이 문제 자체가 지금 스타트를 뭐로 끊어야 된다는 소리야? 교점이다 로 끊어야 된다는 소리로 들립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고 놔야 되겠죠. 갖다고 놓으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8은 mx다라고 놔야 되겠어. 그리고 넘기면 x의 제곱 플러스 a-m의 x 플러스 48은 0이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3이 의미하는 건 이렇게 변형된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아? 그래서 얘를 쏙 집어넣어 볼 필요가 있겠네. 그래? 네, 집어넣어 보자. 자, 3, 3은 9 더하기 a-m의 3 더하기 이렇게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넘기면 얼마냐? 마이너스 57 그러면은 마이너스 19 라고 쓸 수 있나? 네. 다른 힌트가 더 있나? 다른 힌트가 없나? 그리고 뭐 교점이니까 네. 3,3m이죠. 여기서 이용해가지고 3,3m이고 A라는 점이 3,3m인데 또 A라는 점이 3, 더하기 3A 더하기 48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저게 같다. 뭐 똑같은 얘기네. 정리를 하면은 3A 빼기가 같다. 같은 얘기네. 아, 그런 거네.
힌트가 48에 있었네. A랑 M에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녀석이 지금 X를 3으로 갖고 있으니까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요렇게 뭔가 만나서 48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가 16이라는 힌트를 가지고 있겠네. A랑 M의 포커싱이 아니었네. 인수분해 포커싱이었네. 그래서 B라는 녀석의 X좌표값이 16이다.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교점 얘기가 아니라 인수분해 얘기였네. 자, B는 개념은 딱 보니까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켤레라고 느껴집니까? 그래서 같다고 놓고 하나로 넘긴 다음에 그 근이 2 더하기 루트 2니까 하나는 2 빼기 루트 2.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를 구해낼 수 있겠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걸로 할게요. 찬영이 충분히 알아들었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계로 봤을 때 약 30분 정도로 보여요. 저 시계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타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어서 해볼게요. 페이지 198쪽 2차 함수의 최대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즉 높이가 가장 높은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2차 함수라는 건 아래로 블록하면 최소값은 어디서 등장해? 꼭지점에서 등장하겠죠. 근데 최대값은 얘가 계속 올라가겠지. 존재하지 않아. 그 마찬가지로 위로 블록한 개형일 때에는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나오겠지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2차 함수의 기본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지고 있다. 근데 x의 영역을 주어지면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래로 블록한 걸로 설명을 할게. 축이 3이라고 하자. 오케이? 근데 범위가 1에서 10까지라고 했어. 그럼 여기가 3이니까 한 여기쯤이 1이겠죠. 맞습니까? 10이라고 했으니까 한 여기쯤을 10이라고 합시다. 그럼 함수의 그림이 요렇게만 그려져 있는 거지. 그럼 요렇게 그려져 있어. 이 녀석에서 가장 큰 값은 여기지. 그래서 맥스 값은 f에 10을 넣었을 때야. 괜찮아요? 그럼 미니 값은 얼마예요? 1을 넣었을 때겠어? 3을 넣었을 때겠어? 3을 넣었을 때겠죠. 높이에서 가장 낮은 포인트가 여기잖아. 그래서 미니 값은 f에 3을 넣었을 때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으면 찾는데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무턱대고 1 집어넣고 10 집어넣고 최소, 최대 이렇게 그리면 틀린다고. 오케이? 근데 똑같이 축이 3인데 이번엔 x를 4에서 10까지 줬어. 그럼 4가 여기고 10이 여기면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최소 높이는 f에 4 집어넣었을 때고 최대 높이는 f에 10 집어넣었을 때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얘기를 할 때에는 주어져 있는 범위가 축하고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나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범위가 축을 품고 있으면 이 축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 하나가 나올 거고 양 사이드에서 나머지 값이 나올 거야. 근데 축을 이 구간이 비껴나가 있으면 이 구간에서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축하고 주어져 있는 범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축하고 주어져 있는 범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 체크한다면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쨌든 함수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은
y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높이가 가장 높은 거랑 높이가 가장 작은 거를 의미할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높이가 가장 높은 거랑 높이가 가장 낮은 거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199쪽하고 페이지 200쪽의 얘기가 요 얘기야. 축하고 범위의 관계에 따라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199쪽과 200쪽에서 하고 있는데 요게 포인트야. 시험 문제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알겠지? 자, 문제를 통해서 빠르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6번. 가로 1번. 자, 2차 함수 y가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x는 b에서 최소값 5를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범위 주었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죠? 그러니까는 그냥 오리지널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아래로 블록한 개형이죠. 아래로 블록한 개형이면 최대값은 가질 수가 없어. 최소값은 어디서 갖는다 그랬어? 꼭지점에서 갖는다 그랬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 꼭지점을 구할 필요가 있겠지. 그러면은 일반형을 뭐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y는 2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2x 한 칸 띄고 플러스 a 절반의 제곱 빼기 2 가로 열고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러면 꼭지점이 몇 컴마 몇? 마이너스 1 컴마 a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최소값 a 마이너스 2를 갖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는 7,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찬영이 돼? 안 돼? 우리가 범위가 없잖아. 범위가 없으면 지금 아래로 블록한 개형이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없어. 최소값만 갖고 있을 거야. 이 최소값이 어디서 발생을 해? 꼭지점에서 발생을 하겠지.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꿨어. 그럼 꼭지점의 좌표값이 마이너스 1, a 빼기 2잖아.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 최소값이 얼마가 됩니까? a 빼기 2가 된다. 어디서 안 되는 거야? 표정은. 혹시 여기 바꿔내는 거 몰라요? 그거 왜? 아, 최소값을 뜻하는 거야. 미니. 문제에 써 있어. 오라고. 문제에 써 있어요. 네. 자, 가로 2번 가볼게. 자, 2차 함수 y가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12ax 플러스 5는 x는 4에서 맥스 값 b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는 없어. 뭐만 갖고 있어? 최대만 갖고 있는데 그 최대가 어디서 나와? 꼭지점에서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한 칸 띄고 플러스 5 절반의 제곱에 플러스 3a 제곱을 하고 놓고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잠깐만 절반의 제곱 4 3 12 그래서 왜 제곱 플러스 12a 제곱 플러스 5니까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2a 컴마 12a 제곱 플러스 5죠. 그렇기 때문에 x가 2a일 때 그 최대값 12
a제곱 플러스 5를 갖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얼마? 2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러면 2는 4, 48, 53 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기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니까 꼭지점에서 등장한다 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이쪽은 스킵하고 7번으로 가볼게. 사실 문제는 7번에서 나오죠. 범위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입니다. 자, 문제 7번 가볼게. 7번. 자, 2차 함수 y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일 때 가로 1번 1부터 4까지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구하십시오 라고 되었어요. 이 정도 그래프 그리는데 어렵지 않죠?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죠. 그래요? 범위가 주어지면 뭐랑 비교해 봐야 된다 그랬어? 추계방정식과 비교해 봐야 된다 그랬어. 자,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2야.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x는 2라고 써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럼 우리가 1번의 문제는 1에서 4까지 조사라 그랬죠? 그럼 2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는 1부터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칸 떨어져 있는 4까지만 표현하세요 라는 뜻이죠. 그럼 이쪽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쪽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럼 그림이 요렇게만 그려져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가장 높은 거는 F에다가 얼마 집어넣었을 때예요? 4를 집어넣었을 때겠지. 이해됩니까? 하령아, 가장 낮은 건 A 포인트야, B 포인트야? B 포인트죠. 최소값은 F에 얼마 집어넣었을 때예요? 2를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괜찮아?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럼 4 집어넣으면 4, 4, 16 마이너스 4, 4, 16 플러스 1이니까 1이겠죠. 최소값은 2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 1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맥스는 1, 미니는 마3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2번도 한번 해보자. 자, 2번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림은 똑같죠? 축이 얼마라고? 축이 2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체크하래.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체크하래. 이쪽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맥스, 미니라고 바로 구해낼 수 있어. 그래서 맥스는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고 미니는 F에 1을 집어넣었을 때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즉 주어져 있는 범위가 축을 품고 있으면 축에서 어떤 값이 등장을 하고 양 옆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주어져 있는 범위가 축에서 비껴나갔잖아. 이 주어져 있는 양 끝에서만 존재할 수 있겠다 라고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까지 구해보면은 여기가 1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6이고 이쪽은 1 빼기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 축을 문자로 줍니다. 범위가 1부터 4까지야. 근데 축이 A라고 써 있어. 그럼 세 가지로 쪼개서 생각해야 돼. A가 1보다 바깥쪽에 있을 때, A가 1과 4 사이에 있을 때, A가 4보다 클 때 상황을 세 개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줘야 돼. 좀 복잡하고 어렵겠죠. 패턴은 똑같아.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세 개로 쪼개서 생각해야 되니까 생각이 조금 더 깊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시험 시간에 만나면
생각해서 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다 숙지하고 들어가 줘야 돼. 자, 넘어가서 개념 하나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8번 가볼게. 8번은 활용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활용 문제 학교에서 엄청 좋아해. 그래서 얘는 꼭 나옵니다. 얘를 뭐 부피로 물어보든 뭐 길이로 물어보든 뭐로 물어보든 어쨌든 활용 문제는 꼭 나오니까 문제 읽고 잘 체크해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상추를 심기 위하여 담장 옆에 길이가 20m인 철망을 이용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텃밭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단 두께는 판단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얘를 완전히 위에서 항공으로 볼게. 항공. 이렇게 벽이 있죠. 내가 철망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벽이 있는데 벽에다가 철망 치는 사람은 없죠.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A, B, A만큼 쓰이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철망의 길이가 20이기 때문에 2A 더하기 B는 20이다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질문이 뭐예요? 넓이의 맥스 값을 구하겠습니다. 넓이는 AB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B라는 녀석이 20-2A로 읽을 수 있겠지. 그래서 A 가로 열고 20-2A라고 넣을 수 있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20A라고 하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죠. 당연히 어디서 등장을 하겠어? 꼭지점에서 등장을 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10a 절반의 제곱이니까 25 플러스 50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50 함수값은 y값이죠. 그래요? 즉 넓이가 a가 5일 때 그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확인됐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틀렸네. 왜 틀렸지? 내가 뭘 잘못 풀었나? 50 맞죠? 미안해요. 맞죠? 네.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50이 되겠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개념 하나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녀석을 그냥 fx라고 놓을게요. 이익은 판매액에서 투자액이죠. 그래요? 기준을 하나 줬어. 문제에서. 얼마로 팔면? 10,000원으로 30,000원으로 팔면 30,000원으로 팔면 몇 개 팔린대? 60개를 판대. 근데 1,000원 올리면 2개씩 빠진대. 이 관계성을 지키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단위를 일단 통일을 해야 돼. 단위를. 그래요? 얘는 10,000원이고 얘는 1,000원이잖아. 근데 1,000원을 얼마 올렸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단위를 1,000원으로 바꾸면 돼. 30,000원을 1,000원으로 읽으면 얼마로 읽으면 돼? 30,000원.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문제를 이제 조금 다 해석을 했으니까 봤을 때 30 더하기 x만큼 돈을 올렸어. 그래요? 판매량은 60-2x만큼 빠지겠죠. 그래요? 맞습니까? 좋아요. 자, 근데 이게 판매량이야. 판매는 양. 근데 투자액은 투자액 하나당 단가는 그대로겠지. 얼마? 10,000원이라고 하는 10,000원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10,000원이 좀 웃기긴 하지만 10,000원, 10,000원 몇 개 팔았어? 60-2x를 팔았겠죠. 이해됩니까? 요게 우리가 원하는 이익이네. 괜찮아요? 별거 아니죠. 원래 1,000원씩 올렸대. 그러니까 얼마만큼 올렸어? 그랬더니 2개만큼 떨어지니까.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이 이익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받아들였어? 오케이. 정리. 자, 얼마냐? 마이너스 2 x의 제곱 60 제로네. 플러스 63 8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절반의 제곱이니까 빼기 25인데 더하기 자, 이렇게. 그래서 x가 얼마? 얼마 올렸을 때? 말해줘. 500원 올렸을 때, 5,000원 올렸을 때. 5,000원 올렸을 때 최대가 얼마가 되겠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질문이 뭐야? 이건 이제 문제를 푼 거고, 최종 질문. 정가는 얼마로 설정해야 되는가? 얼마로 설정해야 돼? 35,000원이라고 설정을 해야 되겠다. 자, 넘겨. 자, 기본 다지기 총 10개 있죠? 자, 기본 다지기 10개 15분 정도 드릴게요. 오늘 조금 앞부분이 좀 쉬워가지고 조금 더 당겨보겠습니다. 몇 번? 5번. 이렇게 3개 정도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자, 페이지 208쪽에 기본 다지기 5번. 2차 함수 y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y는 5x 동시에 접할 때 상수 a, b의 곱을 접한대잖아. 얘가 어쨌든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겠죠. 근데 이 녀석과 접했대. 어떻게 풀어? 갖다가 놓고 d가 0이겠죠. 그리고 이 녀석도 갖다가 놓고 d가 0이겠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놓고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놓고 d가 0이면 되겠네? 그러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이면 되겠다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빼기 4b 플러스 4, 4, 16은 0이라는 식 하나가 나왔어. 그리고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5x 플러스 7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x 플러스 b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놓고 d라고 하는 a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a
이렇게 0이면 되겠죠. 그럼 얘도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마이너스 4b 플러스 74, 28 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얘랑 얘랑 연립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b라고 놓고 4b라고 놨으니까 이만큼과 같다라고 쓰면 되겠죠. 확인돼?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7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5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제곱 네, 이렇게 넘어왔죠. 얼마가 되는 거예요? 36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자, a 값이 얼마야? a 값이 3이죠. 그러면 a 값을 집어넣으면 b 값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 값이 3이니까 3, 3은 9, 3이 6, 플러스 17이 4b다 라고 놓고 b도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아? 계산이 두 개가 됐으니까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냥 접했다 갖다가 놓고 d가 0 갖다가 놓고 d가 0 풀이는 쉽네. 네, 6번 빼고 7번 가볼게요. 내가 7번을 맞췄다. 아, 훌륭합니다. 자, 7번 가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y는 x제곱, y는 ax의 제곱, 그 다음에 PQR의 비율이 4대 3일 때 A 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이렇게 놓고 y는 x제곱, 이렇게 놓고 y는 ax의 제곱, 요 점을 P, 요 점을 Q, 요 점을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 P, Q 대 Q, R이 4대 3일 때 A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2차 함수의 특징은 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벌어짐의 정도가 어때야 돼요?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PQ가 4고 QR이 3이니까 여기를 4K, 여기를 3K라고 놔도 돼요? 이해됩니까? 실질적인 길이가? 그럼 이 길이를 내가 4K라고 놓게.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7K겠죠? 그러면 여기를 7K라고 두면 되겠지. 이 길이의 관점에서 보면 이 Q의 X값이 얼마예요? 4K라고 놓을 수 있는 거지. 괜찮아? 그럼 R의 X값을 7K라고 넣어도 되겠어? 그러면은 Q라는 점의 좌표값을 찾아보면 Q라는 점의 좌표값은 4K, 16K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자, 그럼 R이라는 녀석의 좌표값은 7K, 높이가 똑같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16K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네. 이해돼?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관계식에다가 집어넣어도 요 Y값이 등장을 해야 되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6K 제곱은 A 7K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A 77에 49 K 제곱이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K 제곱은 소거를 시키자. 그럼 A만 궁금하니까 A는 49분의 16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49분의 16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네, 잘했어요. 자, 다 집어넣어.
지금 배운 교재보다 요만큼 어렵게 내가지고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총 6개예요. 이렇게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틀린 거지. 자, 4번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4번 가보겠습니다. 1일 테스트 4번. y가 3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녀석의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그럼 이렇게 써 있으면 되겠죠. 직선이니까. 그래요?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접한다의 상황을 쓰면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써져요? 3x의 제곱이 6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한쪽으로 넘겨서 d가 0이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돼? 네. 그럼 절반의 제곱이니까 3, 3은 9 마이너스 3n이 0이면 되겠네. 그래서 n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괜찮아? 그래서 n이 마이너스 3인 것도 구했어. 그럼 요 직선이 또 하나의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8에도 접한다라고 써있죠. 접한다니까 갖다가 놓고 한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6x 플러스 k 플러스 5 0 k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0이면 되겠죠. 정리를 하면 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36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0은 0 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6은 0 k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은 0 k 값 얼마? 마사 라고 구할 수 있겠다. 지금 쓰는 스킬들이 뭐 화려한 게 아니야. 문제 읽고 나와 있는 힌트에 맞게 그냥 적용만 시키는 거야. 알겠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